이 강부터는 실질적으로 R을 활용한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강은 데이터 탐색입니다. 그 중에서 중심 경향값, 산포도, 분포도와 같이 이런 칙도를 가지고 데이터를 한번 탐색해 보는 걸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데이터에 대한 탐색을 통해서 변수 간의 관계를 확인하거나 추후 모형을 만들 때 분석 방향 등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EDA, 탐색적 자료 분석이라고 부르고요. 실제 본 분석에 들어가기 이전에 사전 분석으로 내가 가진 데이터에 대한 분포를 확인하거나 데이터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고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값 중에서 동떨어져 있는 이상치들이 있는지 등을 체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확인을 통해서 앞으로의 분석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통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기술 통계, 또 하나는 추론 통계입니다. 우리가 알고자 하는 전체 집단을 모집단이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모집단을 알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그 중에서 일부를 추출해서 표본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수집된 표본 데이터로 모집단을 추측하는 것을 추론 통계라고 부르고요. 방법으로는 추정 또는 검정 등이 있습니다. 또한 기술 통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데이터의 여러 가지 특성을 기술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Descriptive Statistic이라고 하고요. 즉 기술한다라는 말 자체가 데이터를 요약 및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술 통계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이번 시간에 다룰 평균, 중앙값, 분산 등의 통계량을 통해서 기술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다음 시간부터 총 두 강에 걸쳐 다루게 될 시각화를 통해 데이터를 기술하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통계량을 통해 기술하는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분포의 중심 칙도인 대표값을 나타내는 평균 또는 중앙값이 있고요. 자료가 퍼져 있는 정도인 산포도를 나타내는 분산, 표준편차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의 모양을 나타내는 외도나 첨도 등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이용되는 칙도인 평균은 다 더해서 전체 개수로 나눠줌으로써 중심 칙도가 무엇인지 확인 가능합니다. 중위수는 크기 순으로 쭉 정렬해 놓고 나서 중앙에 해당하는 값을 이야기합니다. 중위수는 순위를 고려하여 쓰는 것이므로 평균에 비해 이상치에 덜 영향을 받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통 로버스트하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가운데 값을 정하는 데 있어서 홀수계이냐 짝수계이냐에 따라서 방법이 달라집니다. 홀수계일 때는 그냥 가운데 값이지만 짝수계일 때는 가운데 두 개 값의 평균 값으로 중앙값을 정의합니다. 최빈값은 가장 많이 등장하는 관측값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서 최근 2주간 비 온 날씨가 5회, 해 뜬 날이 6회, 구름 낀 날이 3회였다면 최빈값은 해 뜬 날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값들을 통해 내가 가진 자료의 중심 칙도가 무엇인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포도에 대한 칙도인데요. 자료가 퍼져 있는 정도인 분산은 실제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를 확인하는 칙도입니다. 식을 보시면 각 관측지 값인 xi에서 평균인 x바를 뺀 xi-x바가 들어있습니다. 즉 평균과 관측치의 차이를 측정해서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퍼져 있는가를 측정한 칙도입니다. 이러한 분산은 측정 단위의 영향을 받는다는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측정 단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분산의 제곱근을 취해서 단위에 대한 부분을 없애주고 표준 편차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준화하는 것의 목적은 단위에 대한 내용을 없애서 비교를 하려는 게 목적입니다. 또한 산포를 나타내는 칙도로 범위와 사분위 범위라는 게 있는데요. 범위는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빼서 전체 데이터가 어느 정도 범위에 퍼져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고 사분위 범위는 인터퀀타이트 레인지라고 하며 IQR이라고 부릅니다. 데이터를 크기 순으로 정렬한 이후에 25%에 해당하는 Q1과 75%에 해당하는 Q3의 값의 차이를 말합니다. 즉 Q3-Q1을 IQR이라고 부르고요. 이 값이 의미하는 바는 25%부터 75%의 값, 즉 데이터의 가운데 50% 값이 어느 정도 범위에 있는가를 나타내주는 칙도입니다. 외도와 첨도는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분포의 모양을 추측할 수 있게 해주는 칙도인데요. 외도는 어디로 치우쳐 있는가, 그리고 첨도는 얼마나 분포가 뾰족한가를 나타냅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사항은 외도는 왼쪽으로 치우쳐 있을 때 표현이 skew to the left가 아니라 skew to the right입니다. 왜냐하면 치우친 방향이 아니라 꼬리의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논문이나 페이퍼를 읽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R상에서는 코드 한 줄이면 다 표현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평균은 영어로 mean, 분산은 variance를 의미하는 VAR 등으로 이미 내장 함수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실습에 들어가기 전에 데이터를 잠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8개의 변수이며 측정 위치, 측정 날짜, 온도, 강수량, 풍향, 풍속, 습도, 전운량 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이 데이터를 불러들여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마루에서는 데이터를 신청해서 승인받은 데이터는 다운로드 디렉토리에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weather.csv 데이터를 불러들여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ead.csv 함수를 통해서 실제 데이터의 이름을 적고 불러들여서 df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으로 저장을 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샵의 기능은 주석을 다는 기능으로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실행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헤드 함수는 상위 6개에 대한 값을 보여주는데요. 보통은 데이터가 매우 많은 경우에 데이터를 불러들이면 느려질 수도 있고 상위 몇 개만 봄으로써 데이터와 변수가 잘 매칭이 되어 있는가, 어디가 어긋나게 들어가는 것은 없는가 등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불러들이고 나서 names 함수를 이용해주면 변수명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가 보면은 지점, 일시, 기온.c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데이터를 분석함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변수명이 들어가 있으면 분석할 때 어렵기 때문에 변수명을 변경해 줄 수가 있습니다. 변수명을 names 함수에 할당해 줌으로써 다음과 같은 값들로 할당해서 변수명을 변경해 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할당한 이후에 다시 한번 names를 확인해 보면요. 지점은 LOC라고 로케이션으로 제가 지정을 했고요. 일시는 date라고 지정했고 기온은 temperature 이런 식으로 제가 변수명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 밑에 str이라는 함수는 structure의 약자로서 구조를 파악해주는 함수로 데이터가 어떤 변수 타입으로 들어가 있고 어떤 값들이 들어가 있는가를 파악해 줄 수 있는 함수입니다. 그 다음에는 데이터의 형태 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먼저 이 달러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면은 달러는 데이터셋에서 특정 변수에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df라는 데이터에서 loc라는 특정 변수에 접근하는 방법이고요. 특히 지점이나 풍향, 전운량 등 같은 경우는 숫자가 아닌 범주형 변수이므로 add.factor를 이용해서 범주로 변경한 이후에 다시 할당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날짜 형태는 add.date라는 함수를 통해서 날짜 형태로 변경해 준 이후에 다시 할당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이후에 summary 함수를 이용하면 한 번에 여러 가지 통계량 등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숫자 형태라면은 평균, 표준편차, 사분위수 등이 나오고요. 문자 형태라면은 각 수준에 대한 빈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머리 가지고 기초 통계량을 확인해 볼 수도 있지만 민과 메디안처럼 내장 함수를 이용해서도 우리가 값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민에서 na.rm true라는 값이 들어있는데요. 여기서 na는 not available 이라고 해서 결측값을 의미합니다. 결측값을 rm, remove 할 것이냐 그렇다라는 어떤 아규먼트를 통해서 결측값이 없는 나머지 값만을 이용해서 평균값을 제시하라는 의미입니다. 그 이후에 range는 범위라고 해서 두 가지 값을 반환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는 최소값과 그 다음에 최대값을 반환해주고 있습니다. IQR이라는 함수는 Interquantile Range라고 해서 데이터를 정렬한 이후에 25%에 해당하는 Q1 값과 75%에 해당하는 Q3 값의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이 값이 의미하는 바는 25%부터 75%의 값, 즉 가운데 데이터 50%는 어느 정도 범위에 있는가를 나타내주는 척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외도와 첨도는 skewness 그리고 kurtosis라는 함수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 함수들은 내장 함수가 아니라 패키지를 설치 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패키지라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함수나 데이터를 모아놓고 다운로드 받아서 사람들이 그것을 쓸 수 있게 배포해 놓았습니다. 설치 방법은 보시는 바와 같이 install.package를 통해서 실제 설치가 가능하고요. 사용 방법은 설치된 이후에 라이브러리라는 것을 가지고 나는 이것을 사용하겠다라고 명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사용하겠다는 명시 이후에는 그 패키지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함수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fbasics라는 패키지 안에 있는 skewness와 kurtosis 함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외도와 첨도 값을 이렇게 실제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통계량을 확인하는 다른 패키지도 사용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PSYCH라는 패키지 안에는 describe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용해 보시면요. 실제로 temperature에 대한 값이 평균은 몇이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몇이고 메디안 값은 몇이고 이런 식으로 R을 활용하면 여러 가지 데이터에 대한 통계량 탐색을 손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2강은 통계량을 통해서 데이터를 탐색하는 방법과 그것을 어떻게 R로 표현하는가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3강부터는 시각화를 통해서 데이터를 탐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